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매우 실험적인 수요 난장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정말 새로운 조합이고 네. 오랜만에 보는 또 얼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 선생님. 네. 박지원, 이재호가 안 나오는 매불쇼에 왜 이렇게 광고가 많이 붙어요? 아, 두 분 때문에 붙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매불쇼 첫 출연이에요. 정말 잘 나가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 감투가 또 있긴 하네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김성태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현근대 변호사 오랜만이네요. 아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전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네. 인사 전화 오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 맹활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보자를 잘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성태 대표님 예, 처음 함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시죠. 네. 예, 예. 솔직한 분입니까? 대출은 나도 솔직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죠. 그렇습니까? 네. 아,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제가 유력 정치인하고 이제 방송을 가끔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요. 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갈 때는 네, 다른 말을 해. 네. 나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할 때는 원희룡 장관을 약간 조금 옹호해. 근데 방송 끝나고 나가자마자 야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누가 봐도. 갑자기 말을 바꿔. 예. 그러실 거면 오늘 여기서 그만하시죠. 참 최욱 MC 그냥 처음부터 신고식 공기 잡고 시작하려고 그러네. 제가 아는 어? 김성태 내가 대표. 이거 말해 이래도 네네네. 모 종편 방송에 네. 그 저가의 동침이라는 그 방송이 있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 예능 방송이 예. 있었죠. 그때 형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JTBC. 네. JTBC. 그게 1회부터 10회까지 전에 완전 100% 출연한 사람이 나예요. 앞에 있는 박지원 선배도 두 번밖에 못했어. 그런데 예? 없어졌지.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없어졌지. 아니 제가 그 10회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닉네임이 돌쇠였어요. 아 돌쇠. 돌쇠. 사내. 아, 뭐 한- 솔직하고 소신 있고. 뒤에 아니 안 보고. 그런데 네. 그 솔직함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아 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알죠. 네. 우리 김성태 대표를 저와 함께 의정 활동 해보고 하는데 저분이 보수 정당으로 가 있지만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해요. 아 그럼 오늘 이제 솔직한 발언, 소신 있는 발언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때 한번 이렇게 저 가격 당하신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청구 그때 많이 아팠습니까? 그때 원내대표 시절에 네. 이제 아, 특검. 더루킹 드루킹. 간처를 위해 가지고 네. 제가 국회 계단 밑에서 노숙 단식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것들 로텐더홀이나 뭐 원내대표실에서 하면은 한 달 두 달 해도 민주당에서는 눈도 깜짝. 밤에 뭐 적당하게 즐기면서 또 하는 거니까. 아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이걸 밖에서 철저하게 이게 망가지고 진짜 죽기를 각오한 아. 그런 투쟁이 돼야만이 민주당이 인정한다. 했는데 그래서 노숙 단식을 했는데 아, 노숙 단식 4일 만에 폭력이 있었어. 그 부산의 한 젊은 층 청년이었는데 네. 몸이 한 100kg 정도 되는 체구가 컸어요. 아이 뭐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가격이 아이고. 돼가지고 네. 그러지 말고 이게 또 완전히 돌아갔어요. 아 이거 안 돼. 우리 당 지지자들이 김성태 의장님 사례를 많이 얘기해요. 맞아. 소수당인데도 그 네. 결기로 단식해서 특검 통과시켰는데 맞아요. 180석인데 뭐 하냐 맞아요. 다수당인데 그 네.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네. 합니다. 네.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쪽 편 맞는데. 여기 앉았잖아요. 옆에 앉았잖아요. 네. 모범 사례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네. 자, 본론에 들어가면은 또 어떻게 또 그렇죠.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기 있고 소신 있고 솔직한 분으로 일단은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원 원장님. 예. 그 김영환 충북지사랑
정치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분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기분 나쁜 인사 얘기를 해요? 아니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잖아요. 오랜 인연이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DJ 시절부터.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분의 지금 행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을 정말 화나게 합니다. 14일 당시 대응 최고 수위였습니다. 3단계. 예, 정의치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서울에 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6분밖에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분 절친 거짓말까지 아닙니까? 했죠. 절친. 절친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 학생 운동부터 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치과 네. 의사이고 제 기억으로는 27개인가의 그 뭐 전기 배관 자격증 등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네. 또 말을 잘해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속아 넘었지.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대변인할 때 제 부대변인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40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장관을 하나 시키자 와. 해가지고 김영환을 과기부 장관 네.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시키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명으로 잘라버렸어요. 아. 그런 장관이 또 한 분 그 전향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키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 위장 취업을 했겠죠. 그리고 안철수당에 저랑 같이 갔어요. 또 같이 가서 같이 했는데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제가 인연이 깊네요. 아 깊죠. 네. 갔는데 그분이 그 또 민주당으로 왔는데 그때도 그 충북지사를 나가려고 전향을 하려고 그쪽에 문을 때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신 똑같은 당이지 거기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전향에 성공해가지고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더라고요. 네.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데 너무 심해. 그분은 근본적으로 잘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아니 김성태 의장님 이제 얼마나 솔직한 분인지 드디어. 확인할 수 있는 첫 아니, 번째 관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가잖아요. 시인.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중에 매도 안 되는 휴머니스트였어요. 휴머니스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고양시에 그러니까 안산의 정치 기반을 그렇죠. 가지고 지역을 네. 두고 하다가 고향으로 지역구를 옮겼었어요. 그럼 고향에서는 잘 되지는 않았지만은 늘 이제 자기 고향 충북에 가서 거기서 시도 쓰고 좀 편한 좀 마음을 힐링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수재 복구 이런 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아, 상당히 뭐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죠. 어. 판단도 빠르고 뭐 네. 토크도 잘하고 네네. 그랬는데 토크 얘기 그만하시고요. 예, 요즘은 네. 뭐 도사 앞에 요런 흔드는 거죠. 근데 요즘 이번에 상을 보니까 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너무 근데 심하죠. 심한 감 정도는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 좀 감이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네. 원래 이제 이 강력 단체장을 하면은 그 지방 공무원들이 사실상 황제처럼 모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홀로 서기 정치하고 본인이 자립하고 자생하는 어떤 그런 여러 지금까지 길을 잊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네. 본질은 뭐 참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네. 다하시는 분인데 예. 이번에 하여튼 BPA 상황 때 네. 좀 뭐 이런 많은 비난의 소지를 만든 부분은 네.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해서 네. 사죄드립니다. 아니 의장님 누구신데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당 사람들이 중앙위원이죠.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뭐 누구든지 사죄를 그래요? 해야죠. 아니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하고 예. 김용환 충북 도지사하고 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디가 더 문제가 무겁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뭐 문제 두 사람 다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홍준표 시장은 뭐 박지원 원장님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네. 그분이 살아온 뭐 인생 자체가 그런 걸 네. 하루아침에 이번에 뭐 골프 뭐 이것 네네. 때문에 그 절대 바뀔 일은 없는 거죠. 네. 10개월 징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징계 받았지만은 네.
바로 징계 받고 난 그 뒷날부터 네. 자신의 입장은 또 자신의 정치는 네. 자기의 인생은 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데요. 네, 그런데 김용환 왜 징계 안 하냐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징계는 아직까지 징계 이야기도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는 언론에서도 네. 그만큼 지탄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떤 큰 논란이 이루어져야 네. 그래 국민적 뭐 지탄이나 이게 민심이 정말 안 좋게 돌아가니까 네. 뭐 정치란 당내에서 윤리나 뭐 이런 게 작동이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 국민 정서 판단에서 네. 뭐 그 정도 이렇게 까지는 아니다.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대표. 그렇게 그렇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심에 둔감하나? 매출이 아니죠. 되셨습니다. 아직도 몰라? 오. 김영환 지사의 잘못을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파악하나? 아니 보세요. 이제 아무튼 홍준표 제3단계 시장 끝나고 나니까 그 이제 시간에 여기서 또 이으면 안 되는 그 거예요. 시간에 서울에서 식사했다. 자기 말 맞다나 무슨 뭐 충북을 위해서 중요한 식사를 했다. 네. 예. 하고 뭐 6, 7분 회의 참석했다. 그 다음 날 난리가 터진 국민의 생명이 죽은 오송을 가야지. 그렇습니다. 왜 괴산을 가냐? 네. 그런 그래서- 판단이 아까 조금 제가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감이 좀 이제 틀어졌다는 거지. 옹호하지 마라. 옹호할 해야 것을 돼요. 해라. 여기에 우리 아니,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좋은 자가 있다. 저 사람 누가 합니까? 옆에 있습니다. 내 말 들어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괴산에 김영환 지사 일가 땅이 있다는데 거기 무너졌는데 보러 갔나 했더니 어떤 모 언론에서 나보다 잘못 얘기했으니까 고발당한다고 그래. 나는 요즘 고발당하면 떨잖아. 네. 나 잡으려고 하니까. 안 뜨지. 그런데 보니까 그 와중에 예. 거기 개발 그 옆에 땅 개발 계획을 또 충북도에서 발표를 했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양평 땅하고 똑같아. 대통령 일가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데 그리 종점을 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야. 바로 이 장면이 그리고 또 내가 간다고 오석이 해결되냐? 맞아요. 대통령하고 똑같은 얘기해. 내가 서울 간다고 달라지냐? 그 대통령의 그 지사 부전자전. 부전자전이다. 이거 바로 상황이 그런데 이 장면이 이 장면. 아니야. 또 가짜 뉴스 개담의 신원지로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죠? 뭐가 가짜야? 네. 아니 거기 내 말이 뭐가 계산이 괴산. 계산이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의 네. 그쪽인 실질적인 생각가 있다 하지만은 네. 그쪽 생각에 뭐 특혜나 이익을 위해서 뭐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이게 뭐 BPA 이 기간 중에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또 잡아가시는데 우리 옛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선비들이 이하 부장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곽근을 매지 마라. 네. 정비공사 발주한 거를 지적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지. 네, 그 제가 보니까. 건너편에. 네. 이게 맞아요. 말이 되는 짓이냐 네. 이거지. 출입로에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충북도 자체적으로 네.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을 수립한 아, 걸 오래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치 why? 발표를 좀 이 BP의 시기에 네. 왜 그때 했냐 이거는 네. 지적을 하시면 마치 타이밍을 제대로 양평 못 땅 잡았다. 공무원이 그건 했다 인정이에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시장 골프 쳤어. 일사천리로 내가 징계했어요. 맨 먼저 그건 잘못했다. 와, 친하신데. 부적절하니까 쿨하게 사과해라. 바로 이따가 사과했더라고. 네. 저도 바로 그런 입장이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야 당원권 정지 10개월. 김영환 지사의 죄는 네. 10년 당원권 정지해야 돼. 10년. 형사처벌해야 돼. 김성태 의장님 놀라십니다. 야, 이 김영환 지사 올 이야기 들으면은 바로 뭐 심장마비 이렇게. 아니 나한테 그걸 그렇게 어떻게 내가 지사에 계속 방송 나가서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언론이 이제 충북 우리 김영환 지사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아니 방송 시작하겠네. 나가서 내 SNS에다도 이건 몸통을 그대로 둔 채 깃털만 잡지 마라. 최소한 김영환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네. 형사 처리를 해야 네. 다음에 이런 국가 재난이 안 나온다. 네. 인재 관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국제야. 네. 그렇게 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행복청장. 행복청장
이거 했더라고. 네, 인사 건의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1차적으로. 절대 이건 용서가 안 돼. 어. 그러니까 우리 중앙위 의장이 네.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어. 김영환 지사 네. 형사처벌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랑 직통 전화 됩니까? 못하지. 왜 하라고 해줬어요? 못하는데 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전화해보면 되는 거죠. 정영진 씨. 정영진 MC도 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아, 문제를 이거 너무 아픈 데를 찔렀다. 아니 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픈데 아, 전화라고 그- 하니까. 국가 기밀 상황을 아, 그것도 이야기를 저렇게 하니까. 얘기하면 또 시청자들은 꼭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아. 사실은 저런 얘기는 못하는 거다. 그 해석을 굳이 그렇게 또 선배께서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해석은 하지 마라. 자존심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영환 지사 문제는 네. 논란이 많아요. 지금 뭐 조금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직원 징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번에. 문제가 된다고 네. 그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네. 분명히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혼자 알아서 했을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직원도 사실은 비상근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가서 그 회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말이 안 회의하러 올라가는 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 뭐 별로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또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물론 그 사람이 선출직이라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만약 임명직이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아니, 홍준표는 선출직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자를 수는 없다는 아니, 당 얘기야. 차원에서 그렇지, 징계를 왜 안 당 하냐는 차원에서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그 사람을 경질할 수는 없지만 네. 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죠. 네. 하겠죠 설마. 아니 근데 안 그 하신다- 오늘 안 저 하겠다고 의장님 그러고. 말씀 들어보니까 김용환 지사에 대한 문제 의식은 아주 좀 높아 보이진 않네요. 좀 실망입니다. 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니 의장님 입장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 개인적으로는 예, 심각하다고 이분이 보시죠. 이제 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왜 오송을 가지 않고 계산을 갔냐? 네, 심각하다 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해. 판단이 아니 있잖아요. 의장님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정위치해야 되는 시점에 왜 비를 뚫고 서울까지 갔냐 이거예요. 아, 지금 충북지사로서 네, 수해 의원금 잘 전달받고 있고 네. 또 본인이 많이 자성하고 있어요. 자성하고 있고 네. 앞으로 조사 단계에서 네, 도지사의 네, 부적절한 아. 그런 지위나 네. 또 판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 그랬으니까 물어야 된다. 네.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정답이야. 예.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하라면 엄중하게 해야 돼. 네. 선출직은 할 수 없지만 할수 없겠죠, 네. 형사 고발하면은 검찰에서 수사가 경찰서 잘 이루어지죠. 조사하는 네, 거.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신고식. 아니 김성태 기자님 혹시나 질문이 그거는 솔직히 내가 내 입장에서 좀 아, 뭐, 까다롭다는 뭐, 건 화장실을 네. 가시면 됩니다. 거부하셔도 되긴 합니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상 검증. 와 이거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 이게 상식 검증이야. 이거 논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던져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일타 강사로 뭐 강의해. 그 잘 안 먹혔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던진 게 뭐 국정조사 이런 거 필요 없고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 꾸려서 우리가 노선 결정해서 사업 다시 추진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뭐 원희룡 장관이 잘못했죠? 좀 뭐 심각하죠? 좀 폼이 안 써요. 심각하죠? 폼이 안 서고 하여튼 뭐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것도 그나마 그것도 심상정위원이 네. 그래도 정치 갈록이 있는 네. 그래도 진보 정당에 심상정위원이 하나 좋은 팁을 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나마 원희룡 장관이 바로 수용했고 그래서 이제 20일 만에 실질적인 백지화를 네. 또 철회. 백지화 시켜서 버렸어요. 아. 철회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뭐 좀 네.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양평 국민이나 서울 뭐 시민 국민들은 네. 그 고속도로 빨리 만들어지길 바라지. 네.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계속 그 논란을 네. 빚는 그 자체가 네네. 국정 운영을 하는 우리 책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자세는 네. 저는 맞지 않다. 의장님, 근데 이 노선 결정의 권한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왜 의회로 넘겨가지고 물타기 하느냐, 시선 돌리기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장 15시간을 상임위를 열었어요. 네, 그랬었죠. 거기서도 논란을 이제 빚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네. 대의기관인 국회가 네. 이 검증위원회를 조직해서 네. 이게 참여한다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여당 전부 다 그 국정조사하면 되잖아요. 국정조사. 근데 보세요. 국정조사라는 게 앞에 우리 저 네.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 금방 안 돼요. 이게 또 국정조사 하려면은 또 관련 또 뭐 합의를 하고 또 며칠간 운영할 것이며 네. 뭐 이런 게 복잡해요. 특검도 그렇고 이 네. 청문 절차나 뭐 이런 게 다 그러다가 하시월 다 가버려요. 차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김민기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에 네. 올 8월달 휴가 뭐 8월 15일까지는 하더라 치더라도 안 그러면 그것도 없애버리자. 우리 상임위 계속 열겠다. 그래서 서울 양평 국민적 의혹 해소하겠다. 네. 속도 빨리 낼 수 있다. 원장관 너 네. 매일 출석해.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빠른 것이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 저는요. 이 양평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어요. 네. 그게 종중에서 이렇게 선산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신문에서 2번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를 다 가보니까 묘소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옮겨간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또 땅들이 회사에도 많고 많더라고요. 있는데 네. 그 재산은 윤석열 대통령과 재산 신고에 같이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땅이에요. 네. 아. 그렇잖아요. 어. 재산 신고에 들어갔으면은 그런데 왜 하필 그쪽이냐?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지금 국정조사하면 오래 걸린다. 제가 국정조사를 당해봤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한빛은행 대출 비리 사건으로 네, 처당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도 받고 국정조사도 해가지고 무혐의가 돼서 다시 그랬었죠.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빨리 돼요. 아, 빨리 빨리 된다네요. 돼요. 그런데 네. 저는 비아냥으로 듣지 마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아. 국정조사를 아, 해서 그게 더 좋다. 누명을 벗겨줘라 이거지. 아, 이- 누명을 벗겨라. 그렇지. 아. 그 잘잘못을 한번 국정조사로 밝혀버리면 밝혀보자. 되는 거지. 네. 시간 아니, 걸린다고 그러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지난 26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 15시간 하면서도 네. 나도 봤어요. 20일 전의 상황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네. 아니 그러니까 국정조사하면 다 그게 본말이 다 나와요. 2년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네. 결론은 원희룡 장관이 들어서서 대한 노선으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원희룡 제 이야기 장관이 들어보시죠. 형님, 제 얘기 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주먹 2년 주셨어. 거쳐서 마쳤고 네. 자 마치고 나면은 잘 아시다시피 에탄올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비시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흔히 말하는 이 편익과 비용을 네, 비용 네. 편익 분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볼륨을 줄여요. 네. 그래가지고 에탄을 마치고 나면은 실질 지역의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이 담긴 그게 강일 IC가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강하 IC. 강하 IC. 네. 양평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네. 그런 고속도로인데 IC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 전임 군수나 민주당 네. 지역위원장이 요청에 의해서 이게 검토된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의장님. 원장님 딱 요것만 잡아내면 돼. 무기 그러니까 화내는데 아유. 작년 제가, 3월 네. 3월 9일 정권 교체됐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의 도로국장이나 기재부의 예산국장이 있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정권 차원에서 요직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청와대에서 과거에 같으면 인사를 해요. 그 도로국장을 요 정권 교체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아하. 네. 누가
대체 노선 검토해라 최욱 그런지.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런 거.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손해거든요.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론까지는 오늘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업을 빨리 재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요거 그러면 종점이 변경안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앞으로도 보십시오. 예. 자, 요거 앞으로도 중요한 답입니다. 이 대한 노선, 네. 대한 노선이라는 것은 양평 국민들과 네. 국민들 네. 또 국가 재정 1조 9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네. 가장 실효성 있고 네. 경제적이고 네. 환경에 문제 없고 문화재 어딘데? 보존에도 네, 그 문제 어디예요? 없는 빨리 답해요. 대체 노선이에요. 대체로 아이고 의장님도 참말로 진짜. 아이고 의장님. 자 됐다. 됐다. 국민이 알아. 국정조사가 답이다. 하나 좀 첨언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제 국토위에서 하면 지금 핵심은 사실은 양평군의 그 A 국장이라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네. 이분이 최초로 이거를 제안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국토위에서 하면 이거를 이분이 나올 의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임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양평군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여기 있죠. 그 증인도 부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양평이 빠지면 사실은 여기 의혹 해소 못 해요. 네. 국토위에서는 다 양평으로 미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쪽에서 제안해 왔으니까 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안 불러.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혹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가장 모든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 기능이다 그러는데 완벽하지는 않죠. 정치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8월 무더위 지나고 나면은 바로 9월 되면은 정기국회 열리고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안에는 국정감사 기간이 있어요. 네. 이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이 네. 지금 말씀하는 우리 현 대변인 그 양평의 모 국장이라는 친구를 국감 정인으로 채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만일 그때도 그 친구를 정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면 뭐가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방법이 보세요.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근데 그 지금에도 말씀에는 되는데 왜 그때까지 미뤄? 아니 지금 아니, 늦어서 국정조사가 아니, 안 나. 원장님 국정조사는 이게 우리도 뭐 장사 하루 이틀 해요. 아니 민주당 아니 입장에서 나도 당해봤다니까. 아니, 국정조사가 민주당 그렇게 입장에서 어려운 게 이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 끌고 김건희 가려고 할 일가 거다. 땅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권을 가지고 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건 왜 아니야. 말립니까? 그건 아니야. 지금 김건희 일가 땅은 전국에 많아. 축구장 12개, 축구장 12개. 2만 7, 8천 평이 다 보도가 되고 있고 더 나와. 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서울 양평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양평 군민이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고속도로를 예타대로 네. 만들면 돼. 네. 왜 꼭 대통령 땅 있는 그 청와대 땅 있는 외타대로 그리 올라가? 가야 될 걸 왜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 아니 글쎄 군수가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왜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너희들이 그랬냐? 어? 아니 왜 전직 민주당 시장이 군수가 거기다 했냐? 이거 따져보면 되는 거지. 의장님, 요 하나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이제 그 군수라든지 국민들이 강하이 씨의 요구가 강해서 예. 종점을 변경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종점을 먼저 변경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강하이 씨가 없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 9월이 돼서야 강하이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 원래 만들어지려는 취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취지는 6번 고속도로 정체 완화 그리고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 연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경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최욱 MC께서 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잔국사에 대해서 네, 살아있는 정인 중에 유일하게 네.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앞에 계신 우리 박지원 선배님이에요. 잘 몰라. 우리 대통령 땅 앞으로 고속도로 변경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1999년도에 네. 국정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국정원장 14명 중에서 11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5명이 구속되고
그 유일하게 14명 중에 5명만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온전했어요. 네. 근데 그런 국정원이 네네. 대통령 일가나 또 특히 친인척들이 특혜에 연루된 이런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요 네. 가는 겁니다. 네네. 그걸 수사한 사람이 가만히 바로 있어. 윤석열. 아니 국정원 얘기하지 말아요. 국정원은 지금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하지 않아. 아. 정치 사찰을 하지 않으니까 네. 양평으로 고속도로가 나는지 아 몰라. 울릉도로 나는지 몰라. 아. 그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바꾼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으로 그래요. 내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바꿔놨지. 국내 몰라? 파트는 없는 아 거예요. 국내 파트 없답니다. 그 제가 다시 이제 만들었다가 드리는 또 이야기는 없앴지. 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네네. 몇 년을 깜빵이 있었습니까? 네.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을 제가 했지만은 네. 이제 그런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수사를 통해서 MB하고 박근혜 두 사람을 깜빵 보낸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감옥 보낸 사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 잘 쓰대. 제가 저 이야기를 좀 그거 들어보죠. 참 이상해. 그런 분이 네네. 자기 처가 일가에 뭐 선산 땅이든 뭐 땅 좀 사놓은 거 있다 네, 그렇게 칩시다. 했겠느냐? 그거 만일 기존 노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네. 명백한데 네네. 만일 권력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변경시켜서 권력의 지시라고는 보지 사실은- 않지만은 이게 그걸 김 너무 잘 대표. 아시잖아요. 김성태 대표 네. 권력의 지시가 아니라 알아서 기는 놈들이 그렇게 그럴 만들어 수도 준 있고, 거야. 네. 그러니까 알아서 긴 놈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게 바로 아니 글쎄 국토부의 그러니까 도로국장인데 그 국정조사를 도로국장을 해서 문재인 이- 정부 때 예, 쉽게 김건희 말하면은 여사와 원희룡 앞에 지금 장관이 구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최은순 장모님의 야, 누명을 오늘 벗겨드리자. 난장판이다. 오늘 난장판. 이거야. 아. 억지를 쓰면은 이길 사람이 없어. 또 하나 자꾸 이제 민주당 전임 군수와 지역위원장을 말씀한 그분들의 얘기는 원래 원안에서 강화시를 내자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바뀐 노선이 아니고 맞아요. 원래 원안에서 원래 강화시. 원안에서 내면요. 네. 그 앞으로 이제 열자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L자 매불쇼에 깎을 아니 그게 아니고 매불쇼의 시청률을 위해서는 그만해야 돼요. L자는 진짜 꺼내면 안 돼. L자 이야기 들으시면 그만하시죠. L자 꺼내면 큰일 납니다. L자 나오면은 이제 제가 큰일 나니까. 전원책도 내가 가만 안 뒀거든요. L자에서. 네. L자는 상상도입니다. 자꾸 이제 상상도. 민주당 얘기하는데 양평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군수한 거 딱 한 번. 87년 이후에 딱 한 번. 네. 국회의원도 다 국민의힘 쪽. 네. 특히 이제 김성교 의원 아시겠지만 군수 3번.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1번. 네. 이게 사실은 양평에서는 민주당은 야당 중에서도 소수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힘쓰는 게 전혀 없어요. 유명해.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네. 의장님. 이미 그 땅은 맛이 가버렸어요. 의장님. 요거 정리합니다. 야, 그러면 네. 양평 구면 들고 일어선다. 네, 쉽지 않네요. 네, 요거 정리하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또 명품 아, 그거는 지난 이슈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재. 이동관, 이동관, 아.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은폐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MB 홍보 수석 시절에 방송 장악 의혹이 있습니다. 크게 뭐 다른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청탁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의혹조리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 사실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좀 요새 고발한다는 예, 흉흉해가지고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의장님. 예. 꼭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을 시켜야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심각하죠? 아 의장님, 아 진짜 오늘 무슨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이고, 같네. 네. 장관 이 자리가 아니, 장관 가는 참 자리라서 이재호 인사청문회 선배 하는 거. 어떻게 여기서 버티는지 모르겠어. 화장실 가셨어요 그때 일어서서 화장실 가셨어요. 아 이게 심각하죠? 거기다 박지원 선배에다가 네. 우리 최욱 MC는 이러지. 아, 좀 훌륭하셨습니다. 이제. 그 형님 안 죽고 사람만 가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 그 여기서 민주화 옳은 소리를 그냥 했기 때문에 그 입을 봉해버리려고 막으려고. 그 자리로 보내니까. 민주화 사업 마무리하려고 그 가는. 사실 제가 이재호 선배 그 자리 가는데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재호 선배도 하도 이빨을 좀 많이 그 내니까 이재호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했네. 뭐 실무적으로는 좋은 뭐 그런 평가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이재호 선배가 제가 네. 좋아하는 네, 행위니까 의장님 이제 저도 시선 돌리기 하지 그거는 마시고 내가 이동관. 이동관이요. 네, 이건 좀 심각하죠. 이거도 이제 예. 당시 이제 2000 그때 17년도에 예? 적폐 수사하면서 국정은 그러니까 문건이 나왔죠. 불법 사찰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할 때 네. 여기서 문건이 나온 거예요. 방송 장악과 관련한 그렇죠. 발언입니다. 네. 그게 이제 2017년 그 MBC 방송장 관련 이 청와대 이제 홍보 수석실의 관련성 검토라는 이 문건이 나온 겁니다. 네. 이제 이야기한 거는 이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지. 윤석열. 거 봐요. 네, 근데도 대통령이. 지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 상태에서 왜 그분을 갖다 그때 네. 중앙지검장인 예. 지금 현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명하잖아. 당시 그때 왜 이동관은 수사 안 했냐? 예? 밑에만 인사행정관만 하고 네. 뭐 여기서 끝냈냐?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임명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는 아니 거예요. 그때도 참 그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 검찰의 예? 검사가 중앙지검장.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MB 두 사람을 막 잡을 때예요. 네. 근데 이동관이 뭐 이쁘다고 그걸 봐주겠습니까? 예.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에 결론을 내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내어놨냐? 홍보수석실이 네. 국정원을 이용해서 네. 방송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방통위원장에 또 지명을 한다? 임명을 한다? 심각하죠? 최욱 MC께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또 어떤 그 이동관 당시 네. 수석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그때도 못 밝혔어요. 아니 홍보수석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초기에 네. 요거 잡아내려고 상당히 해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네. 그때 사실상 윤석열 검찰까지도 네. 파디다 봤지만 그 연관성을 찾지를 못한 거라. 네.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당시 깨끗한 사람이다. 하를 모면할 수 있었고 네. 그로 인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국정원을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공영방송 길들이게 하고 탄압하는 그 중심 인물이다.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이분을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한 달 전에. 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저를 만나죠. 저는 늘 비주류만 했으니까. 그때 이미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는 나왔었죠. 나왔을 때지 한 달 네. 전이니까. 2달 그때 전부터 한다 어. 그러다가 인사가 그냥 예. 뭐 안 한다 이런 네.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러고 지금 된 거거든요. 네. 애초 한다 그럴 때. 그때 내가 이야기 그때 그 국정원하고 그때 뭐 방송- 관련해 가지고 했었느냐. MBC 방송 장악 관련해서 그때 청와대 홍보수석실 그 문건이 살아 있는데 네. 그 연료 안 됐다고 본인이 또 뭐 앞으로 이게 청문회 과정이고 뭐 하는데 문제 없냐? 그랬더니 괜찮냐? 자기 하는 일이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는 그때 갔다는 거예요. 예? 현근택 대변인님, 자 요거 좀 정리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법조인이니까. 일이 있었던 게 2009년이에요. 네. 당시 문제된 게 이제 MBC 나오는 우리 같이 이제 시사 패러 톤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서 이런 사람들을 좌파하고 이런 사람 빼라 하겠던 건데 이게 수사를 2017년에 했어요. 네. 공소시효가 7년짜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지금 네. 말씀처럼 그런 팩트는 확인했는데 공소시효 지나면은 기소를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벌이 안 됐던 건데 네. 그걸 마치 지금 말씀은 그때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못 했다. 이 네.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나쁜 발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안 한 거야. 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네. 이게 이랬든 실질적으로 저랬든 이동관
아이, 방통 참. 이야기 자기 홍보 만났다나 수석으로서 BBC. 연류가 돼 있었으면은 BBC, NHK 그거 같은 아니 공소시효 방송이 되겠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네. 이동관을 보낼 수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언론 홍보 수석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그 아니 그거는 뭘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야. 거 적혀 있는데 여기 뭐. 있는데 김정태 어떻게.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 홍보 수석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석은 안 봤을 거다. 그 말씀이신 밑에 것 행정관만 봤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무능했거나 네. 성의 없었던 거지. 아니, 그러면 그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 저 교수님, 예. 우리 의장님도 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서슬퍼런 그 문재인 네, 정권 알겠습니다. 주도하에 네. 이 하명 수사를 갖다 검찰이 네. 어떻게 소홀히 그러면 할수 요거는 뭐 있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야 그러면 되는데.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의혹 네. 이거 굉장히 또 지금은 시대 정신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심각하죠. 그때 근데 더 글로리 그때 봤나? 그 피해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한 큰일 명, 납니다. 한 명. 명입니다. 한 명만 했어요. 네, 그 네 명 중 한 당사자가 명. 네. 아유 나는 하해였고 아, 예, 네. 그때 뭐 쉽게 말하면 전학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네. 우리는 친구로서 하해하고 지금도 또 잘 사이가 지냈다.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과의 관계고요. 예.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본인의 위세를 이용해서 뭔가 좀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는 건 의무사항이에요. 학폭위가 안 열렸어. 그리고 이동관 씨가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 그래서 시험 보고 전학 갈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최근 또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심각하죠? 자, 이 부분은 그때는 뭐 이동관 선수가 뭐 그렇게 흔히 뭐 권력을 이용할 줄 알고 뭐 권력을 그만하자 오늘. 작동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뭐 잘 겪어 보세요. 아니 나는 보면 말 느낍니다. 약간 기분이 상하셨어. 근데 자기가 나는 약간 그 기분이 부분 잘 상하셨어. 몰라요, 솔직하게. 아, 언론 나는 아는 정도만 아는 언론 정도. 보도를 통해서 막 그때 학폭이 있었는데 뭐 그 당사자하고 하해했고 잘 지내고 그 정도로만. 뭐 이런 거지.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학폭이 접수가 되면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야 돼요. 그 법이에요. 그렇지 규정이. 예, 근데 그게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실제 고발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안 열었으면 그 학교를 또 처벌 요구를 해야 돼. 예, 했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러니까 학교 처벌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 아니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폭위원장을 몇 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해요. 변호사들 근데 해야지. 고등학교 학폭 열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대입하고. 입시랑 연결돼요. 예. 입시랑.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랑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학폭 열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폭을 여냐 마냐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학부모나 그 학폭 막으려고 구성- 하고 안 열려고 하고 거기 구성원들이 음. 학부모 회장 그다음에 뭐 자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교감 이런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경찰도 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법조인도 들어오는데 사실 열 건가 말 건가는 위원장이 결정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열다고 하면 통보가 와요. 그러니까 열지 말지는 학교에서 결정해요. 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열하게끔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열지 말지를 학교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열고 가능하면 무마하고 가능하면 없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강제로 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된 열게. 거군요. 예. 네. 의장님이랑 저랑 같이 새로운 거 하나 또 배웠네요. 네. 온화한 미소. 제가 뭐 이 학원위에 참여하고 이런 거는 네. 참 옛날 이야기고 네. 우리 애들 클 때는 학원위가 또 없었죠. 네. 아 그렇죠. 원영이가 없었죠. 학원위가 예. 없었어요. 네. 원장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랑 뭐 친분도 있어서 아, 저하고 굉장히 친하죠. 굉장히 친하잖아요. 기자 때부터 잘 예. 알고 그 부인도 네. 그 아들도 내 다 다 알잖아요. 아니 근데 가슴 이거 아파요. 아니 가슴 아프죠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여쭤보기 좀 그런데 이거
내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참 이상하신 분이야. 자기들이 수사해서 당신이 수사해가지고 처벌한 사람을 꼭 써. 아휴. 나도 좀 재패 가서 처벌 좀 받아봤으면 아, 그래야 기용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자들 후배 기자들의 85%가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이게 친정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자협회 보호에서 조사. 기자협회 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나는 그래요. 자,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우잖아요. 자식을 겉만 나지 속까지 나누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들이 또 부인이 저런 고초를 당하면은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가 고사를 했어야 돼. 자기는 안 하겠다. 네. 아들 얘기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 이게 말이 되는 아유, 일이냐. 그러네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오기 인사다. 청개구리 인사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아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명을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 검찰의 특성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유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 재판에서 지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아. 이건 그런 그 흑백 논리를 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각을 언론계의 생각을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5%의 후배 기자들이 그런다 하면 안 해야지.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면 안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말씀드립니다. 저 대표님. 아주 하나 웃기는 것은 네. 이동관 후보자가 어젠가 오늘인가 그랬대요. 우리 한국에도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이 생겨야 된다. 네. 생겨야죠. 그런데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 하면 절대 안 생겨. 그것이 문제야. 그래요. 네. 그거는 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윤석열 간섭하면 안 대통령께서 돼. 이동관 이 지금 현재 특보를 네. I know him very well. 방통위 나는 잘 위원장을 알아 이동관의 여러 가지를. 여전히 좀 영어는 들어주시죠. 좋네요. 하여튼 네. 다들 칭찬해 주시네. 그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저 연세에도 저는 네. 뭐 참 본토바람이 나온다. 대단한 거예요. 어디 본토야? 발음이 그걸 이제 알았냐? 아, 그러니까 의장님.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거 보고 한 게 없어요. 사실상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네. 2017년 이런 때 당시 윤석열 검사를 엄청 비난 엄청 씹었어요. 비판도 많이 한 엄청 분입니다. 씹었어요. 그런 억하 심정이나 뭐 이런 거 안 보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역량과 능력으로 네. 정말 뭐 이제 공영 방송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네.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식적인 네. 공영 방송 아니, 무슨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신 거예요, 그분? 예? 무슨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서? 아 그러니까 아니 원래 원래 상식은 처음부터 상식이 아니라니까. 아유, 처음부터 언론인이었고 네. 네. 그동안 대변인을 비롯해서 네. 이 경험이 매스컴을 많고. 늘 함께 했기 네, 때문에 네. 매스컴의 문제점과 알겠습니다. 또 방향 이런 네. 걸 잘 아시는 의장님, 분이죠. 예.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잘 이제 이슈를 잘 이제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좀 많았잖아요. 이 자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산당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요, 뭐 네, 그러면은 와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동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에도 공산당 언론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 공산당 아니, 기관지 같은 기관지. 말로. 이런 발언을 지금 2023년에 해야겠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저 솔직히 좀 많이 슬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참 1년에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갈등을 저는 너무 심각하게 봐요. 네. 이 정치는 실종돼 버리고 정치 자체가 천박해져 버렸잖아요. 이 정치라는 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면서
또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들만의 방식을 양보하면서도 상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이게 정신인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네. 이 진영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뭐 MBC나 KBS 그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면서 그렇게 해서 소나기에 언론이 들어올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아닌 말로 내년 총선 8개월 앞두고 어떻게 그 작업이 됩니까? 뭐 이동관 그 양반이 무슨 신입니까? 네. 신도 아니에요. 아니 벌써 지금 더군다나 아니, 저희 김성태,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네? KBS 이러면 수십 안 년간 돼요. 분리돼 버리고 하여튼 이게 좀- 이사가 잘리고 이사장을 바꾸고 이거 하려고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스피커가 이제 멘트가 착 잘 깔리고 있는데 1분만 할게요. 네? 2번. 지금 아, 네? 2분. 네. 더군다나 입법 권력이 168석의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 총선까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 판이에요. 아니, 대통령 권력만 윤석열 자, 봐라. 대통령이 네.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거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 너무 정부는 시행령으로 다 말아먹어 버리잖아. 이동관 시행령. 방통위 검수 위원장 완복. 내정자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네. 볼 때는 상식선으로 방송 언론에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내년 총선을 망치는데 네.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상식을 자기들이 적용하는 상식과 국민한테 적용하는 상식이 선택적으로 달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뭐 우려를 저희들도 잘 이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최고의 꼼수는 저는 방통이라고 봐요. 방통위. 왜냐면 이 분리수거 할 때도 3명해서 2대1로 통과시켰잖아요.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징수. 분리징수. 쓰레기가 아니야. 분리징수. 왜냐면 최민희 의원이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그 갔으면 2대2야. 과반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도 국회에서 방통위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건 뭐 당신들 일이고 우리는 몰라. 사실은 야당목 여당목이 있어서 추천하면 네. 대통령 그거를 그냥 승인하는 자리지.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임명 안 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임명 안 하고 2대1 구도 만들어서 이 분리 징수 요거를 통과시켰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꼼수 부릴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예.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법무부 네. 그리고 검찰 예. 이거 그 업무 추진비 왜 그 영수증 다 가려갖고 줍니까? 휘발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 좀 그러지 좀 마요. 아이 의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참 여기 민주당 우리 박지원 선배하고 우리 핸대변인 아 계시지만 이거 참 의장님.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을 그만 키워주세요. 아 지금 오늘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정치를 수년간 오래 해가지고 네. 어? 정치적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네.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고 예. 조국 뭐 그 영수 이번에 박지원 영수증이 키워준 거예요? 원장님은 영수증? 아니에요. 예. 박지원 원장님은 예. 아니고 영수증. 예. 영수증 왜 가리고 줍니까? 아, 영수증도 아니,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죠. 이런 거는 국정원 특활비하고 네. 이 검찰의 네. 예,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 네.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안보를 위해서 예. 불가피해요.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 국정원은 특활비라고 하지 않고 검찰도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이라고 네, 정법이라 그러죠. 검찰도 이제 민행성 이게 수사비입니다. 있죠. 수사비. 있는데 네, 이게 있는 건데 근데 대법원에서 그만큼 공개하라고 지금 했잖아요. 원래 이 정치권에서요. 대법원에서. 국정원하고 검찰의 네. 특활비 이 정법이 이야기 웬만하게 잘 아는데 음. 이걸 지금 문제를 뭐 민주당 네. 입장에서 저렇게 크게 다루는 것은 아 이거 민주당이 아니라 그만큼- 시민사회. 네. 그만큼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네. 좀 이분들에게 참 어려운 상태. 아. 쉽게 한동훈 말하면 좀 장관은 밉상이 돼 법무부 있구나, 장관으로서 이런 거죠. 적격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으로 적격자야. 삼남한상을 다 덤비고 있잖아. 아 정치적으로 그렇지. 보이는군요. 네. 아니 네. 근데 국회 특활비 없애는데 또 우리 1등 제가 2018년도에 그 특활비를 형 그때 확실히 저쪽 그걸 그때는 제가 야당할 텐데 어. 국회 특활비 내가 제일 많이 썼는데. 많이 쓰셨어요.
자수하시네. 사실은 자수하셔. 너무 많이 썼어요. 대표 해체 뭐 하여튼 직함이 그때 여러 개 했어요. 제가 그 몇 년 사이에 한 5억 6억은 땡겼어요. 땡겼어. 5, 6억은 땡겼어요. 야, 이 얘기를 하시네. 어떻게 썼는지 그거는 내가 묻지 많이 않았어요. 땡겼었지. 예. 근데 소명하지 않았습니까? 소명했지. 그때는 별 소명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특활비 문제를 2018년도에 제일 지저분하게 한 게 이 홍준표 씨잖아. 집에 갖다 주고 막 걸려가지고 특활비 나오니까 자기 집에 본인이 줬다.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죠. 내가 제일 많이 썼는데 요즘- 국회 사무처에서요. 요즘 이 봐라. 예, 원장님. 야. 대구시장 김무성하고 나하고 원내대표 할 때 네 부대표 아니었나. 야당에 지급하는 것은 전부 옛날에 그때 좀 박살을 냈는데 원내대표 앞으로 지금은 워낙 연로하시니까 지급을 해요. 잘못이. 아니, 그걸 그런데 없애버렸잖아요. 어쨌든. 여당한테는 거기 당직자한테 그 명으로 주니까 김무성 이름은 박지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지. 나는 또 뭐 당 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네. 그때 내가 안철수 당에 있었어. 이 문제가 될 때. 네. 국민의당. 그렇지. 안철수 그러니까 내가 안철수 이제 당. 가서 이 3당에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당직자도 있으니까 박지원이 썼는가 물어봐라. 나는 나오면은 정책위원회 뭐 대변인 다 이렇게 나눠줬어. 나눠줬다. 혼자 안 그리고 먹고. 당직자들도 10만 원, 20만 원 다 나눠줬다. 가서 물어봐라. 했더니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 박지원은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나눠줬다. 집에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요. 2018년도에 그때 특활비 없으니까 제일 얼굴 붉혀진 사람이 앞에 계시는 저분이고 예. 너희들은 여당이니까 많이 갖다 먹는데 아니지. 우리 야당은 돈이 없어요. 2018년도에 저도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국민적 지탄 이 특활비 논란 그때 적폐로 가지고 네.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쓴 거 이걸로 가지고 전직 국정원장 몇 명이 날라갔습니까? 그건 좀 예. 대통령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들어보세요. 최경환 또 네. 있는 그분도 그 특활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각오를 해버렸어요. 이 특활비 이게 참 만병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국회부터 없애자. 그래서 의장님 제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그거 없애고 나서 여기 동료 의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욕 많이 얻어먹었죠. 진짜 욕 많이 훌륭하시네. 얻어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훌륭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럴 때는 또 훌륭하시네요. 네. 때때로 훌륭하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당내에서 맞아요. 굉장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셨죠. 아니 네. 그때도 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청문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상결의 청문회를 끌고 가면서 민주당의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안민석, 박영선, 박범계 쫙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하태경, 장제원 뭐 이런 선수들이 그때 다 스타들이 되거든요. 네. 그 3개월을 제가 그 청문특위위원장을 끌고 가면서 한 번도 파행 한 번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정말 그래도 국민적 의혹 다 풀어내면서 네. 그때 20대 재벌 총수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다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어요. 아유 그때 네. 정말 대단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조금, 이야기는 네, 앞으로도 오늘은 좀 그렇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늘 내가 실망했어, 오늘. 뭘 또 실망? 여기서 3대 1에서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김성태 중앙위 의장이 네. 경산호 이 위원장이 되는 날 예. 노동부 장관이 장관 되는 되는 날 날. 윤석열 정부는 훨씬 좋아진 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100% 인정. 왜냐면 네. 노동 정책이 아마 조금 지금처럼 네, 가지는 그런 얘기까지는 여기서 하지 않아요. 마시고. 아니 옆에 앉았으니까 그래도 네, 뭔가 네.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할 때 아유, 얼마나 그치. 훈훈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할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뭐 괜찮으셨죠? 좀 힘들었어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계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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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